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 요즘, 특히 농촌 지역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한데요. 학령 인구도 감소하면서 통폐합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교육을 책임졌던 포천의 한 초등학교도 3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학교의 마지막 모습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5년 설립된 포천 관인면의 중리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텅 비었고 정문에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3월 1일 폐교가 결정된 겁니다. 지난해 이 학교 전교생은 8명이었는데요. 6학년 5명이 졸업하면서 저학년 3명만 남게 됐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논의 끝에 학교를 통폐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학생들은 올해부터 인근 관인초등학교로 등교할 예정입니다. 중리초등학교는 인근 2개 마을의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에 다니던 때를 추억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교실 안에 그 드럼통 화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고구마, 감자 싸와서 은박지에 넣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워 먹거나 이제 데워 먹던 그런 추억도 있고, 좀 약간 원망도 약간 있었죠, 사실. 그 예전에 저희의 그 모습들이 없어진 느낌? 그 당시들은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6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반으로 할 수 없으니까 1반, 2반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도 이렇게 뭐 학교가 남아 있으면, 모교가 살아 있으면 기억이 되고 좋을 텐데, 나가 있는 친구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이래저래. 7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의 꿈과 미소를 품었던 포천 중리초등학교. 졸업생과 마을 주민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출생과 농촌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들을 만나 2025년 주요 계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형덕 동두천 시장입니다. 미군 기지에 가로막힌 동두천은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박 시장은 국가안보에 희생된 동두천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올해 핵심 과제로 꼽으며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킬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대담에 나선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동두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70년 넘게 동두천에 주둔해온 미군 기지. 한때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기지 주둔으로 지역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입은 추정 피해액은 약 22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0년까지 모든 미군 기지를 반환한다는 약속도, 지원을 장담했던 정부도 10년 넘게 묵묵부답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동두천 지역사회는 지난해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총걸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올해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주둔한다 그러면 동천시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을 해줘야 된다. 우리 동천시가 준비된 그런 계획을,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침체된 동천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올해 핵심 과제로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꼽았습니다.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캐슬에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려는 동두천시. 국제 스케이트장 필요 면적의 2배에 가까운 9만 제곱미터 크기의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1호선과 GTX-C 노선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박 시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에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치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인데,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할 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국가 안보를 해서 희생한 동천에 주한미군 공여지에 개발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또 의미도 좋고.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신년 대담은 오는 3월 3일 오후 9시 10분 헬로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내 세 번째 현충원인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이 오는 3월에서 4월쯤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27일 국가보훈부와 연천군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이 현재 시공사를 선정해 3, 4월 중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연천군은 국립연천현충원이 들어서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화협의체는 동두천시와 시민단체, 시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우선시는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현재 추진 중인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병관리소의 보존 당위성을 설명하며 평화인권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한편 대화협의체는 오는 4월까지 매월 2회 만남을 갖고 성병관리소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학생통학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새롭게 개편합니다. 의정부 학생통학버스는 밀락, 고산지구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노선 통합과 정류소 추가 정차, 등하교 노선 조정, 수소버스 도입 등 4가지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통학버스 운영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며 가해자에게 행사 책임 외 강력한 민사 책임도 묻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와 만나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과 교육부 관계자들도 함께했는데요. 김 의원은 대학이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재정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수익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향후 대학 방문 등 현장 소통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이용과 게임물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를 면제하고 게임물 이용 시간 제한 및 이용 내역 고지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게임사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참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27일 법무부 주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간의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천시는 농촌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을 5% 미만으로 관리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협의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출범 선언과 함께 임원 11명의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유니콘 기업을 최소한 20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는 스타트업 정책 자문과 혁신 전략 수립,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개별 스타트업 맞춤형 코칭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경기소방이 지난해 하루 평균 65.5명의 경기도민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경기소방 재난본부가 발표한 2024 구조 생활안전활동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소방은 36만 300여 건 출동해 23만여 건을 처리해 2만 3천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하루 평균 65.5명을 구조하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1.4분당 1회 출동해 2.2분당 1건을 구조하고 21.9분당 1명을 구조했습니다. 특히 출동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29.9% 증가했습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4일부터 6월 4일까지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입학일 기준 양육자와 함께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관내 학교나 체류지를 양주시로 등록한 외국인 입학생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와 계좌 입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4년 문화도시 조성사업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2023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머물고 싶은 나의 도시 의정부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는 2024년 주요 성과로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 개최와 의정부 하루여행 운영, 의정부 문화역 이음 개관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는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25년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빈집 정비 계획에 포함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2억 3,5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단순 철거를 지원합니다. 공공활용 사업은 시가 업체를 선정해 철거부터 준공까지 직접 추진합니다. 빈집 철거 이후 공간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공공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천시가 이마트 포천점과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마트 포천점은 앞으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업체 측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협약은 지역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는 음식점과 학원 등 다양한 업체들이 우대 지원 협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임산부 3만 5천여 명에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경기도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다음 달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입니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5천여 명을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에서 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